안녕하세요. 박치호 작가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던 거는 그 시작이 초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제가 그림을 그렸었고, 그 그림 그리는 일이 굉장히 저한테는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의 방학 숙제를 제가 해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칭찬들이 아무래도 어렸을 땐 좋았겠죠. 그리고 줄곧 그림에 대한 동경이 계속 있었고, 중학교 2학년 때가 돼서 정식으로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이 미술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후에는 이제 다른 직업을 사실은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한테 닥쳐 있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왔고요. 그게 대학을 지나가게 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림을 했던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전시 일정을 잡아놓고 내려왔는데 도무지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닷가를 갔는데 조그만 배라 그러죠. 우리 소위 말하는 전마선인데 거기에 걸터 앉아서 배를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뒷부분에 조그만 쇠뭉치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거를 보면서 저 사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노조시라는 방언인데, 그 뱃사람들이 쓰는 속어인데, 그 노조시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배에게는 그게 중심이었고, 그게 없으면 배는 표류를 하거든요. 제 첫 개인전 노조바다는, 제가 이 예술가로서의 첫 발을 디딛는 아주 중요한 어떤 대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조바다라고 명명을 하게 된 거는 내가 중심을 지키고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인생의 바다, 예술의 바다를 정말 내 의지대로 항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첫 개인전을 그렇게 명명을 하고 또 작품의 주제 또한 그렇게 가져갔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전이 끝나고 여수에 있으면서 이제 또 전시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시가 결국에는 제 어떤 여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준비했던 작업들이 변색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변색 동물이라 하면 어떤 의미냐면 동물의 모습을 통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느꼈던 20대 말에 느꼈던 세상의 부조리함이나 모순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눈에 이 젊은 작가의 눈에는 좀 거슬리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순응함이 너무 순응을 잘하고 또 세상에 너무 엎드리는 이런 형태의 인간들이나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실망 과정에서 이렇게 그 실망한 부분들이 너무 커서 변색 동물에 비유한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 변색 동물의 그림을 좀 들여다보면 동물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 이 암수 동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의 발과 돼지 꼬리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뿔이 없거나 이런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형태의 작품들을 그렸었습니다. 그게 이 20대 말에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었고 그 부조리한 부분들을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바탕은 사실 그것 또한 저에게는 어떤 하나의 상처였고 이런 것들이 그 상처를 승화하는 방법이 저는 그런 형태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 세상의 부조리함을 좀 알리고 이 사람들한테 좀 일깨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첫 개인전 이후에 생활이 힘들고 또 작업실을 다시 잃게 되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그 제 의지하고는 정반대로 표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훗날 제가 이 플로팅이라는 부유라는 제목의 전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매일같이 떠내려오는 그 물체들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떠밀려오는. 제가 주로 이 섬에 있으면서 바닷가에서 바닷가 산책을 하면서 작업에 대한 구상이나 또 오브제 이런 것들을 모아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떠밀려오는 모든 사물들이 다 사실은 바닷물에 휩쓸려 있고 찢어져 있고 깨져 있고, 이런 모든 사물들이 사실은 지금의 작업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습도 그랬고 거기에 떠돌던 물체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돌다 돌아온 사물들이거든요. 근데 그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부유라는 제목의 작품들을 명명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결국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유하는 삶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첫 개인전 이후에 플로팅이라는 전시가 있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한 10년 가까이 전시 발표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의 중간에 변색 동물, 그 다음에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이라는 작품들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많은 인물들을 좀 그렸었고, 그때 당시에 물론 그 다들 자화상에 가까운 그림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인물들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인물의 모습에는 내 모습도 들어있고 이 세상 모두의 모습들이 다 담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쿤스트독 갤러리에 그 작품들을 응모를 했고, 첫 해에는 응모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음 해에 또 좀 더 준비를 해서 다시 거기서 전시 약속을 받게 되고 승인을 받게 되고 2014년도에 쿤스트독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제로 작업을 했던 게 여태까지 내 삶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인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유하는 삶, 이런 것들을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작업을 제가 그 토르소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했거든요. 토르소라는 거는 원래 완전한 원형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파편의 덩어리들이 남고 남아 토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시장을 자주 나갔었거든요.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을 보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측은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울어져 있는 몸, 저는 다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 모습은 정말 외형으로는 아직 그래도 다 사지가 붙어 있는 완전체에 가깝지만 저 사람들이 살아냈을 내면은 정말 깨어진 덩어리 토르소와 같은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더 다니고 그분들을 스케치해오고 토르소 작업을 했죠. 이제 이 토르소를 그리면서도 형식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마치 전시장에 들어있는 인물 사진처럼 작업을 해보자. 이 사람들의 어떤 마치 영정사진이나 마치 증명사진 같은 이 사람들의 몸을 사진처럼 그려보자. 그래서 배경을 선택한 게 배경색이나 이런 것들을 흑백 사진에서 나오는 톤들, 이런 것들을 플로팅 작업에서 토르소 작업에서 그 배경으로 쓰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상당히 형태적으로 단순해지고 화면에서 그 어떤 구성 자체가 좀 단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람들의 삶이 들어있는 모습이었기에 그런 어떤 부수적인 형식 이런 것들이 외려 제거됨이 더 좋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첫 개인전을 하고 그 작품, 그러니까 플로팅이라는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아주 과거에서부터 그 유년기에서부터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 인간의 형태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유년에 바닷가에 살면서 사지를 다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다 보면 그 90년대의 드로잉 중에 그 동네 형을 직접 드로잉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쪽 팔이 잘려져 있고 대신 한쪽 팔을 그러니까 왼팔이 잘렸다면 오른쪽 팔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 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형은 한쪽 팔로도 정말 팔 두 개처럼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그렸던 드로잉으로 그렸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떤 지금 제 작업하고 있는 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인간의 모습들을 줄곧 한 4, 5년간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의 인간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밝게도 되고, 좀 더 사실적인 묘사가 되기도 하고, 좀 더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플로팅이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플로팅 작업 이후에 뭐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연작입니다만은 망각이라는 작업을 했어요. 얼굴의 형태를 그러니까 두상을 그리는데 과거에 두상이 좀 뭐 이목구비가 그려졌다면 그냥 그 실루엣만 남는 형태의 작업을 했죠. 그래서 얼굴이 뭉개지고 마치 바람에 풍화된 돌처럼 그 석상처럼 이 얼굴의 형태가 사라지는 작업을 했죠. 그게 망각이라는 작업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망각이라는 것은 어떤 기억의 흉터 같은 것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뚜렷하지 않고 그 흔적만 남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망각의 개념을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완전한 망각이 아니라 그런 기억이 조금은 흐릿하게 남아있는 형태 마치 우리가 외상이 났을 때 그 컸던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흉터가 작아지고 그 흔적이 미미해지잖아요. 그렇듯이 망각도 그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 살면서 기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아픔의 기억, 좋았던 기억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아물고 사라지고 이러면서 작은 흔적들만 남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망각의 내용들은 사실은 그 세밀한 어떤 흔적 같은 연한 실루엣만 남아있는 그런 기억 이런 포인트에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의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인물의 형태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우리가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망각을 당연히 들어오는 거였고 망각이라는 것은 어떤 기억 속에서 파생된 어떤 단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도 토르소 작업과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냥 바탕 위에 인물을 덩그렇게 마치 사진처럼 그렇게 똑같은 어떤 방법으로 작품을 해왔죠.
이번 준비한 전시는 큰 메인 타이틀로 빅맨이고 부제로 다시 일어서는 몸입니다. 제가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유년기에 플로팅이나 유년기를 거치면서 노젓바다, 변색 동물, 망각, 플로팅 뭐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 인간의 몸속에 다 축적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 초기에서부터 작업은 상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였고 그 상처들이 모여 있는 덩어리 자체 이게 몸이라는 큰 덩어리 속에 집어넣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자, 여자 뭐 이런 형태의 몸들을 좀 많이 그렸다면 이번에는 정말 중년 이후에 남자의 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을 그 어떤 과거의 욕망, 그 다음에 과거의 실패, 과거에 살아냈던 어떤 고통의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몸 안에 축적되어 있을 몸들을 생각하니 이 몸을 정말 좀 더 크게 그 몸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상처를 좀 더 크게 부풀려서 이 상처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물을 좀 더 클로즈업하고 더 확대해 가지고 이 인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는 내내에는 이 몸 안에 있을 수많은 상처의 기록들, 기억들, 그리고 잊혀진 흉터들, 망각들 이런 것들을 화면 내에서 화면 내에다가 화면 속에다가 집어넣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경직돼 있고 무심한 형태보다는 이번 작업에서는 좀 더 동작이 들어가 있고 그러나 그 동작 속에도 사실은 묵묵함은 같이 가져가거든요. 그 묵묵한 어떤 그 모습, 그 삶의 모습들을 저는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고통들을 이겨낸 인간의 모습들을 정말 칭찬해 주고 싶었어요. 과거에 토르소 작업을 할 때는 그 시장의 할머니나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좀 위로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 잘 살아낸, 잘 견뎌낸, 삶을 잘 견뎌낸 이분들을 좀 더 확대되고 더 위로해 주고 싶은, 위로가 아닌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더 건강하게 미래를 더 살아갈 수 있기를 어떤 바라는 마음도 같이 있었습니다. 빅맨이라는 타이틀의 이번 전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상처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일어서는 몸이라는 부제로 이 모습들 속에서 인간의 모습들이 그 견뎌낸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더 승화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한켠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어떤 과거의 희망과 실패, 그다음에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그 어떤 흉터들도 살짝 보이기도 하고 또 과거의 그 욕망에 의한 그 식욕이죠. 식욕에 의해 살이 터진 사람의 모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의 전반을 드러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상처 뭐 이런 이야기보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졌을 어떤 삶의 모습들을 좀 진지하게 잘 담아내 보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이 2014년 플로팅에서 했던 작업과 지금 그 기법적으로는 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동양화를 전공을 했어요. 동양학과를 나왔고 그 전에는 사실 동양학과 가기 전에는 어려서부터 계속 수채화를 해왔었고 그래서 그림을 좀 저는 폭넓고 다양하게 배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화 졸업하고 또 설치 작업을 한때 했었고
그런데 이 인물들을 변색 동물이나 이런 두툼한 작업들을 하다 보니 이제 제가 한국화에서는 상당히 좀 멀어져 있었죠, 작업이. 예. 그랬는데 이제 이 인물들을 표현하는데 제가 이 하나의 도구를 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로팅에서 썼던 주로 주된 방법은 화면에 그 돌가루를 바인더에 섞어서 2회, 3회 정도, 3회 정도 발라가지고 그걸 다시 사포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곱게 곱게 느낌을 만들어서 거기에 색깔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두툼한 질감보다는 깊이 있는 색을 좀 뽑아보고자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색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 입히는 도구는 페인트 롤러를 쓰는데 그 페인트 롤러에 물감을 묻혀서 계속 반복해서 입히다 보면 과거 캔버스에 입힐 때는 좀 그게 미끄러지거든요.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돌가루를 붙여서 종이처럼 만드는 거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서 물감이 조금이라도 스밀 수 있게끔 고정되게끔 그래서 그 스미는 과정 속에서 그 깊이를 낼 수 있고 매번 반복되는 붓질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살아온 궤적 이런 것들이 좀 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그런 형식적인 절차들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어떤 작품들은 수채화로 그린 것 같은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작업들은 지금 대부분이 그 페인트 롤러를 이용을 해서 반복적으로 그 색을 입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번 사업은 저에게 굉장히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사실은 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도 되게 축복이라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에 굉장한 가치를 느낍니다. 앞으로의 작업 글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제가 단언컨대 아마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정말 세상에서 또 가장 낯선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험할 것 같아요. 그 실험하면서 망치면서 제가 사실은 이 그림들의 어떤 그 여태까지의 작업들에서 상당히 망치면서 발견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하는 후배들이나 저도 이렇게 저 스스로의 다짐이 그렇거든요. 망치자, 망침 속에 어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작업은 계속 망칠 것 같습니다. 관객들께서 작품을 보실 때 저는 뭘 강요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작품은 전시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안하게 보시다가 뭔가 궁금증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왜 이랬을까? 그 왜라는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작품을 관람해 주시면 점점 저와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와의 정반대의 생각을 관객들은 가질 수 있다. 그건 관객의 자유고 그게 어떤 관객이 또 작가한테 던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은 전시는 편안하게 자기 기준으로 봐주시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떤 의문스러운 게 있다면 거기서 왜라는 거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